벌써 한 2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반신마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손발이 저리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뭐 기혈순환이 문제가 좀 아직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준명 원장님 말씀처럼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정확한 이제 그 당시에 그 뇌경색 부위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손해 쪽의 병변도 의심이 되고 아니면 이 편마비가 오래되다 보면 그쪽으로 근육이나 인대, 뭐 뼈 등이 약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무력해서 그게 균형 감각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거는 사실 손해에 뇌경색이 있는 경우는 사실 후유증이 상당히 남을 수 있지만 그 반신마비에 의해서 근육 위축이나 이런 경우는 충분히 침과 뜸 치료, 그다음에 뭐 가능한 뭐 한약 치료 좀 병행하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입원 치료도 하신 다음에 약을 복용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뇌졸중의 환자는 사실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후유증 처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약을 아스피린 계열로 뭐 혈전을 안 생기게 하는 약을 드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 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같은 좀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좀 뇌혈관을 막을 수 있는 질환을 지금 갖고 계시면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의 이상으로 심장의 혈전이 뇌로 올라간 경우는 더욱더 그 심장에 대한 관리도 좀 잘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 이제 중풍의 원인을 보면 김진명 원장님께서 이제 외풍, 내풍으로 구별을 해주셨고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일단 첫 번째 화가 굉장히 이제 이거는 좀 초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화가 갑자기 이렇게 치성하다 보면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뭐 입이 마른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었던 중풍 같은 경우는 일단 화를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순환이 너무 안 돼서 몸에 습담이라든지 어혈 같은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기전이 있으면 일단 순환을 개선을 시켜서 담음이나 습담, 어혈 같은 거를 치료를 해주시는 게 일단 중풍 치료의 일단 첫 번째 과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처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심하지 않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많이 후유증이 본인은 조금 무력감을 느낀다거나 좀 그런 거를 느껴서 느끼실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는 별로 후유증이 없이 거의 3개월, 6개월 정도면 후유증이 많이 서서히 좀 처리가 되는데 이분은 2년 반이 지나도 아직까지 조금 마비감도 있으시고 이런 증상으로 있는 거 봐서는 상당히 조금 심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허증, 기허증을 좀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순환만 안 되는 경우라면 침이나 이런 치료를 해서 순환을 좀 개선을 시켜주면 일단 마비감이라든지 이런 무력감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허증을 사실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허증을 치료해주는 좀 한약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을 이렇게 좀 앓으신 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치료에 지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조금 중단하시고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허증을 치료하는 좀 약을 드시면 훨씬 회복이 완전하게 후유증이 없이 회복이 되기는 힘들어도 훨씬 증상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허증에 대한 치료를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좀 치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게 그게 일단 관리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침 맞고 뜸 뜨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좀 매일매일 하시는 게 하루에 적어도 한 20-30분씩 유산소 운동 하시면서 그다음에 근육이나 관절이 굳지 않도록 끊임없이 움직여 주시는 운동, 낮은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센 뭐 운동을 뭐 과격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산책을 한 20-30분 나가서 천천히 하신다거나 그냥 가볍게 맨손 체조 하시는 거 그다음에 물랑말랑한 공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시는 거 계속
장기적으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중풍 환자들의 경우에 일단 말초에 감각이 둔해지다 보니까 어떤 다쳐도 상처가 나도 모르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등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데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뭐 뾰족한 거라든지 다칠 만한 거 좀 치워주시고 뜨거운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풍 환자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초반에는 그 과정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없이 지내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본인이 그 우울감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주변의 가족들이 굉장히 도와주셔야 되니까 환자가 우울하지 않도록 좀 잘 보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산책을 꼭 하시라 그랬는데 햇빛을 보시며 산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매일 2, 30분씩 꼭 나가서 햇빛 쏘시면서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뭐 음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원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양질의 단백질 근육에 힘을 줘야 되니까 양질의 단백질 뭐 살코기도 좋고 달걀, 두부 꼭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너무 단 거, 흰쌀밥, 뭐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잡곡, 현미, 메밀 이런 종류로 조금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특히 또 조심할 게 뭐 비타민이나 이런 무기질 섭취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니까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좀 같이 복용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모두들 말씀하시는 신선한 채소, 과일 잘 섭취하셔서 건강한 식생활을 가지셔서 혈관 건강을 지키시는 게 어떤 후유증 극복에도 좋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주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있었던 걸로 봐서는 보통 아이들이 앞에서 원장님처럼 태열로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 때 그 태변을 충분히 배출을 해서 태열을 잘 해결을 했으면 이렇게 4살, 5살이 되도록 이렇게 아토피가 심해지진 않았을 텐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약간 놓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많이 거칠고 가려움증이 심하다 그랬는데 일단 아토피의 치료의 목표는 일단 그 증상 가렵다거나 뭐 진물이 난다거나 붓는다거나 아니면 색소가 침착되고 태선화가 되는 여러 가지 그 각 단계별로 증상이 다른데 그 증상을 하나하나 치료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면 이 정상적인 피부로 스스로 이 면역 체계를 잘 정립을 해서 정상적인 피부로 회복을 하는 게 2차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면역 기능을 회복을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사실 아토피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려움이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려움 자체는 사실 인체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몸에 가려움이 필요하니까 긁는 건데 일단 가려움은 최대한 참는 게 일단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무의식적에 긁지 않도록 잘 때 장갑을 좀 끼워서 재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좀 뜨거운 물보다는 찬물로 씻어주고 아니면 차가운 물수건을 비닐봉지에 싸서 그 환부를 조금 이렇게 식혀주면서 가려움을 최대한 좀 안 느끼도록 그거를 가려움의 역치를 조금 낮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증상 완화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진물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진물은 이 피지 세포가 이렇게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막아서 계속 염증이 일어나면서 이 세포에서 세포액을 쏟아내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땀을 흘리게 되면 체액이 땀으로 빠져나가면서 진물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물이 날 때는 바람법, 땀을 내는 좀 치료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각질이라는 거는 사실 세포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어떤 체액을 조금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각질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무분별하게 막 뜯어낸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질이 생겼을 때는 각질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각질 아래에 피부가 좀 진물이나 염증이 줄어들어서 새살이 나게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선화라 그래서 코끼리 이렇게 피부처럼 좀 건조하고 이 단계는 엄마들이 보면 이제 진물도 안 나고 많이 붓지도 않고 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섰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태선화나 색소 침착 피부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사실 아토피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부의 기혈 순환을 좋게 해서 새살이 나게끔 안에서 새살이 차고 올라오게끔 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태선화 치료를 하다 보면 초반에 약간 안 나오도 뭐 진물도 나오시고 다시 빨개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안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그 단계를 믿고 견디면서 스스로 면역 체계를 회복하도록 좀 기다려 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일단 그 아토피 치료를 할 때 아까도 계속 열 얘기했는데 만약에 열독이 심한 경우라면 열을 치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사실 약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약침도 있는데 약침 중에서는 황련해독 약침이라는 약침이 있어서 이 환부에 직접 그 열이 많이 나고 가려움증이 심한 그 부분에 약침을 놓으면 그 증상이 상당히 빨리 완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가 5살이기도 하지만 견딜 수만 있으면 황련해독 약침 좀 맞을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몸의 음양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열이 몸의 음혈을 잡아먹어요. 이럴 때는 일단 간신 음허라 그래서 일단 음허 증상이 있을 때는 열을 잡아주고 그러기 다음에 가려움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음제, 보혈제 이런 자음 보혈 요법의 약을 좀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사실 비위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이 기혈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정상적인 음혈이 안 생길 때는 소화기 사실 아토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소화기 치료를 병행을 해야 아토피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이 아이한테 맞는 좀 치료약을 반드시 이거는 뭐 단발적으로 뭐 한 달, 2달 이렇게는 안 되고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조금 장기적으로 부모님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태변이 좀 안 나오고 뭐 열독이 찬 경우, 변비가 있는 경우는 이 변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빼줘도 이거를 배독법이라 그러는데 배독법을 써도 상당히 아토피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토피 환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뭐 진먼지 진드기,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거 최대한 자제하게 해주시고 식습관에서 저는 엄마들한테 식사일기 꼭 쓰라고 얘기를 해요. 아토피의 모든 음식이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아토피가 좀 가려움증이 악화가 된다 그러면 그 음식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거는 엄마들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죠. 식사일기를 써서 반드시 그 아이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좀 제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열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도는 시원하게, 그다음에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는 촉촉하게, 온도, 습도 잘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화학 성분의 어떤 화학 제품의 옷은 입으면 안 되고 순면, 그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게 헐렁헐렁한 옷, 새 옷보다는 헌옷, 그다음에 세탁할 때 합성 세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순수 자연 세제로 잘 세탁을 해주시고 푹푹 삶아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목욕을 시킬 때 땀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미지근한 물에 땀이 좀 촉촉이 젖을 정도로 목욕 자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지나친 보습작용은 보습제를 쓰면 그게 오히려 조금 악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천연 성분의 보습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은 당연히 기혈 순환에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발한요법 땀을 내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꼭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땀이 촉촉하게 나게 운동을 시켜주시고, 그 대신에 땀이 나면 바로 씻어준다거나 닦아주셔서 일단 최대한 피부 자극을 조금 제한을 해줘야 되겠죠. 뭐 상당히 좀 진행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사마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를 일단 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사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낫는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마귀가 나면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조금 아직 체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겼던 사마귀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면서 면역 체계가 좋아지니까 사실 사마귀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저절로 낫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마귀는 치료하지 않아도 그냥 낫는다. 그건 잘못된 오해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원장님들 바이러스 감염질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마귀는 어떻게 보면 피부 감기 질환이에요.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퍼지잖아요. 사마귀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굉장히 지저분한 뭐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 거기서 뭐 여러 사람과 발 닦는 지저분한 수건 같이 쓰면 당연히 전염될 수 있고요. 가족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사마귀에 노출이 되면 가족들도 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 사마귀 환자가 가족 중에 생겼다 그러면 바로 그 가족은 그냥 따로 수건도 따로 쓰고 발 닦는 수건도 따로 쓰고 최대한 좀 접촉을 금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사마귀만 제거하면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마귀만 제거하면 다 낫는다.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사마귀가 제거가 돼도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너무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면역 체계를 완벽하게 좀 치료를 해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귀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들, 그다음에 너무 지저분한 뭐 공중 뭐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시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물사마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 수영장 갈 때 좀 특별히 엄마들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티눈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그 발바닥이나 생기는 이제 족저사마귀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체중을 많이 받는 행동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특히 이런 사마귀는 또 군화를 계속 신고 있는 좀 군인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또 이게 잘 번져요,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운동을 오래 하지 않도록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혹시 오래 구보를 한다거나 마라톤 같은 걸 해야 될 때는 중간중간에 좀 흰 면 양말로 좀 시원하게 좀 갈아 신는 그런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끝에 나는 심장성 사마귀 아까 앞에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손이나 이런 데 많이 좀 발생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마귀가 있는 분이 뭐 피부 관리를 한다든지 뭐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환자들한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마귀를 가진 분들은 뭐 관리하는 거 절대 안 되고, 혹시 하게 되도록 꼭 장갑을 끼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얼굴 쪽에 많이 생기는 편편 사마귀 같은 것도 역시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너무 피부 관리를 자주 받거나 아니면 때밀이 같은 걸 해도 당연히 그게 옮기게 돼요. 그래서 공중탕에 가서 뭐 때를 너무 자주 민다거나 마사지하는 그 좀 약간 불결한 행위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